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조리과의 이영근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비대면 수업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게 돼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5주차 수업은 죽을 한번 끓여볼 건데요. 장국죽에서 여러분들이 간장으로 간을 했다 해서 장국죽을 끓여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가 판매가 돼서 책을 구매하신 분이 계신데 책 페이지 82페이지를 보면 장국죽 해설 조리 기능사 문제고요. 기능사 시험에서 시간은 3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집니다. 오늘 장국죽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재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국죽에서 필요한 제일 재료인 쌀, 불린 쌀이 지급이 됩니다. 불린 쌀은 한 100g 정도가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이 표고버섯에서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쇠고기, 묻은 쌀이죠. 엉덩이쌀, 소고기가 지급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파, 그 다음에 마늘, 이렇게 주 재료가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깨가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한식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소스를 만들 때 쓰는 간우마파, 설계차, 이거 처음에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간장. 그래서 간장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후추, 후추, 간우, 마파, 마늘, 파. 그 다음에 설탕. 설탕은 여러분들이 오늘 사용하진 않는데 설탕도 한식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설탕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 그 다음에 한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참기름을 사용합니다. 참기름은 여러분들이 한식에서는 샐러드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참기름을 많이 사용했는데 색이 어둡기 때문에 밝은 색을 쓰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냥 쿠킹 오일 해가지고 식용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한식 요리에서는 참기름을 썼다는 거 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료 설명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국죽은 기능사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알고 가셔야만이 시험장에 헤매지 않고 이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장국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장으로 끓였다 이거 장국인데 시험장에서는 장국죽 30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쌀과 표고버섯이 충분히 불려서 나올 경우, 불려서 안 나올 경우에는 불려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표고버섯은 반드시 수분을 제거하고 여러 번 푹 떠서 썬다. 그 다음에 표고버섯에 간장 양념을 해서 끓이는 죽이므로 간장으로 색을 맞춘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미리 끓여놓으면 되직하게 되므로 담기 직전에 농도와 색깔을 맞춰서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도가 너무 되직해서 물을 넣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끓여줘서 죽 위에 맑은 물이 뜨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항목 배점에서 위생상태, 안전관리 5점, 그 다음에 조리기술 30점, 그 다음에 작품평가 15점입니다. 제가 시험장에 감독을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거 포인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여기다가 설탕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에다 설탕을 넣으면 죽이 삭기 때문에 절대 설탕을 넣으면 안 되고요. 포인트에서 설탕을 넣나 안 넣나 감독관이 의심이 쳐다보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넣으면은 오작 처리되기 때문에 넣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간을 맞출 때는 소금을 넣는다. 소금 넣지 말고 오늘 말한 대로 장국죽이기 때문에 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시험에서 탈락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국죽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장국죽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장국죽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쌀을 불려야 되고요. 표고버섯을 또 불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급된 재료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급된 재료가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손을 들어서 감독관한테 재료 달라고 하시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세요. 주의사항 듣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냄비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끓여주세요. 물을 끓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 용도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표고버섯, 그 다음에 쌀이 불린 쌀이 나오더라도 덜 불려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쌀을 불리는 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표고버섯도 불린 표고버섯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물을 더 넣어서 끓여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표고버섯에다가 한번 물을 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쌀에다가도 약간 물을 더 넣어가지고 충분히 불린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불려졌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체에다 받쳐서 수분을 제거할 겁니다. 수분 제거는 아미 체를 이용해 가지고 먼저 수분을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불린 쌀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만져가지고 얘가 충분히 불려졌나 이렇게 해서 불린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불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핸드워시 해가지고 손을 먼저 씻어야 됩니다. 손을 먼저 씻고 작업을 하는 거하고 위생관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생관리 점수가 상당히 큰 점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을 씻고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 확인됐으면 파, 마늘 다지는 거 저번 시간에 한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파하고 마늘은 다져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3배속으로 다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지면서도 다음 동작을 뭘 할 건지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최대한 빨리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고 한식에서는 파, 마늘 다지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생강까지 해가지고 다지는 시간을 최대한 3분 안에 다 다지셔야 하기 때문에 다지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시험장에서는 제가 하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고 보기에도 괜찮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찢는 사람이 있고 눌러서 하시는 분 계신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다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물을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이걸 오절판 해가지고 오절판 이걸 하나 가지고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기물이니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주가 주어지는데 행주는 여러분들이 이 한 장이면 키친타월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장을 아까 한번 물을 묻혀서 진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놓고요. 오른쪽에다 놓고 이 한 장이면 이렇게 놓고요. 또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쓰고 해가지고 또 이쪽이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뒤집어가지고 한 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러 장 막 정신없이 하면 더 지저분해집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 가운데 심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안에는 빼주시고 얘도 곱게 다져주시고요. 곱게 다질 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다니지 마시고 필요한 양만큼만 다져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첫 수업이고 기초 강화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다지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다지는 거는 혼자 스스로 연습을 하셔야만이 됩니다. 최대한 빨리 3배속으로 이렇게 다져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 다져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질 때도 색이 연한 야채, 색이 진한 야채 이 순서대로 다지셔야 됩니다. 먼저 고기부터 이렇게 다지시는 분 계신데 고기는 제일 마지막에 다져주시면 될 겁니다. 고기도 준비해서 표고도 마찬가지로 표고도 충분히 불린 상태에서 수분을 꼭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 기둥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기둥을 제거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들고 하면 손 다칩니다. 그죠? 손 다치면은 시험장에서 위생점수에서 깎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놓고 기둥을 제거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저번에 제가 그 과제로 내드렸는데 점여 쓸기, 잡아 쓸기, 밀어 쓸기, 그 다음에 끊어 쓸기 이렇게 칼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점여 썰어 주시기 바랍니다. 점여 썰어가지고 점여 썰어서 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점여 쓴 다음에 얘를 채를 썰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를 여러 번 점여 썰어야하니 얘가 포구가 불려지면은 더 양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별로 이쁘지가 않고요. 최대한 가늘게 생각하시고요. 썰어주시기 바랍니다. 얘도 마찬가지. 최대한 가늘게 썰어가지고 준비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늘게 썰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기가 주어지는데 고기도 여러분들이 얘는 점여 썰어서 채를 썰어서 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는 주어진 거 핏물 제거를 항상 해주셔야 되고요. 물에다 담그시는 분이 계신데 뼈가 있는 거는 물에다 담그셔도 상관없는데 뼈가 없는 고기는 그냥 수분만 제거해줘가지고 핏물만 제거하신 다음에 얘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기 양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썰어서 얘를 다시 채를 썰은 다음에 다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마 사용법에서 색이 있는 고기나 이런 거는 이제 적색 도마를, 빨간 도마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치즈나 이런 거 할 때는 노란 도마 많이 쓰고요. 생선을 다룰 때는 노란 도마, 파란 도마를 많이 쓰는데 시험장에서는 그냥 하나 흰색 커팅보드, 흰색 도마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기도 곱게 한식에서 다지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져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져서 얘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진 다음에 여기에 양념을 할 겁니다. 제일 포인트, 아까 양념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는 설탕 간을 안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 간을 제외하시고요. 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수로 저희가 설탕을 넣는 분이 계세요. 설탕을 넣어가지고 탈락하는 분이 계십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분이 계신데 여기에다가 양념을 할 건데 이제 양념할 때는 먼저 이제 계량 스푼 해가지고 이게 계량 스푼입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감은 이유는 계량 스푼이나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센치를 잴 수 있는 게 이게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이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감아서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학교 로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홍색 테이프로 이렇게 가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이 계세요. 왜 테이프를 왜 감아놨을까 그런데 눈금을 잴 수 있는 그 방법이 이걸로 재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잽니다. 자, 두 마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보통 2cm 정도 되고요. 여기가 4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4cm로 자르세요. 그러면 두 개로 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오늘 해야 되는데 양념은 우리가 간장하고 깨소금하고 후춧가루하고 그 다음에 참기름하고 파, 마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념은 건 양념, 진 양념이 있습니다. 건 양념이라는 건 마른 양념이고요. 진 양념은 젖은 양념입니다. 그래서 마른 양념부터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하고 마늘 해놓은 거 약간 넣어주시고요. 파, 마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깨소금도 약간 해서 곱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참기름 넣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간장 넣어가지고 7대 양념 중에 간호맛과 설계창 해가지고 아까 7대 양념 얘기했는데 7대 양념 중에 설탕을 제외하시고요. 이렇게 넣어서 기본 양념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기본 양념장을 만든 다음에 여기 고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 양념을 할 거예요. 먼저 여기 표고버섯부터 이렇게 양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양념에다가 이렇게 해서 고기 양념에다가 이렇게 재워가지고 양념을 할 겁니다. 양념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얼추 작업이 다 끝났고요. 이제 쌀만 아까 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쌀을 충분히 수분을 제거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으깨야 되는데 으깨는 방법은 저희가 절구가 있으면 이런 절구가 있으면 절구에다 이렇게 으깨면 되는데 시험장에서 절구가 없다 그러면은 이런 볼에다가 넣고 여기다가 쌀을 담고요. 그 다음에 으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거 좀 힘들다 그러면은 비닐팩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비닐팩에다가 쌀을 넣고 으깨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제일 보편적인 방법은 비닐팩보다는 그냥 시험장에서는 이런 볼에다가 놓고요. 밑에다가 행주를 하나 깔아주세요. 왜냐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하나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반절 정도만 으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개 종류 해가지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위움 그 다음에 죽의 종류 이렇게 쭉 나옵니다. 원근죽, 무리죽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대면 수업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반절 정도 으깨서 죽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쌀을 으깨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세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실습할 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쭉 설명해 드리고 또 이론 시간은 또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너무 부담 없이 해주시면 다 으깨는 게 아니라 반절 정도만 이렇게 으깨가지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레시피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레시피 카드 저희가 레시피 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시피 카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험장에 가기 전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미리 여러분한테 프린트아웃을 해서 이렇게 레시피 카드를 나눠드려요. 책 보고도 할 수 있지만은 시험장에서 나오는 그 해가지고 장국죽에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불린 쌀을 굽게 찌어 끓이는 원미죽의 하나로 장으로 간을 맞춘다. 장국죽이라 불린다. 다진 쇠고기와 채썬 포고를 볶다가 쌀을 넣고 볶은 후 끓이다가 다진 쇠고기와 채썬 포고를 함께 넣어 완자를 넣고 끓이는 방법도 있다. 장국죽은 버섯과 쇠고기를 함께 넣고 끓이는 죽으로 단백질이 풍부하여 회복기 환자나 노약자에게 좋은 죽이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다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생상태, 안전관리 5점, 조리기술 30점, 작품평가 15점 해가지고 원미죽하고 또 다른 만약에 여러가지 만약에 도라지 무침이라든지 아니면 무 생채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시험장에 나와서 한 가지가 45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45점, 합이 90점에 위생 점수가 10점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60점을 맞으시면 합격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장국죽 여기까지 이제 준비가 다 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준비가 다 되면 죽을 본격적으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먼저 불을 켜주시고요. 불을 켜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먼저 우리가 참기름을 약간 넣고 그 다음에 이 고기하고 표고버섯을 볶는데 먼저 이제 소고기하고 할 때 얘가 달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먼저 참기름하고
식용유를 약간만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식용유 약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약간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얘가 좀 덜 달라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면 이 상태에서 불을 꺼주세요. 불 끄고요. 예, 고기하고 얘를 먼저 볶는데 쇠고기 먼저 해서 살짝만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질 때 이런 식으로 볶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가 덜 달라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센 불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거 다 달라붙어가지고 마지막에 그 색깔이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해서 이 고기는 브라운 컬러가 나야 됩니다. 약간 갈색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표고버섯도 같이 넣고요. 볶아주시고, 표고버섯 볶아주시고, 어느 정도 이제 볶아지면 여기에 이제 불린 쌀을 넣고요.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넣고 할 겁니다. 그죠? 쌀도 살짝 한번 볶아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볶아주시면 되고요. 볶아지면 여기서 이제 물을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물을 조금씩 나눠가면서 서서히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고 물을 옆에서 갖다 놓고요. 서서히 물은 보통 쌀 양의 5배에서 한 6배 정도로 해가지고 서서히 시간 30분 안에만 제출해 주시면 되니까 너무 급하게 하시면 쌀이 잘 안 퍼집니다. 천천히 해서 퍼질 때까지 살살 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저어주시면 이제 죽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물을 좀 더 넣어주시고요. 쌀이 충분히 퍼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요. 서서히 저어가면서 가운데 한번 저어주고 가위 한번 저어주고 또 가운데 한번 저어주고 가위 한번 저어주고 해가지고 감독관이 봤을 때 저 친구는 진짜 열심히 죽을 쓰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뭐 건성건성 젓는다 그러면 손님이 음식은 정성이 출구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좀 들어가야만이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죽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은 이제 여기다 물을 좀 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저어가면서 서서히 시간 내에만 완성해 주십니다. 저희가 이제 조리 기능사 시험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너무 경거망동해가지고 저거 장국죽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봤어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급하게 해서 내면은 이게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다 뭐 설탕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위생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100점 맞았다고 생각하면 한 80점 정도 나오고요. 80점이다 그러면 한 60점 정도 나옵니다. 내가 한 60점 맞은 것 같다 그러면은 다음에 한 번 더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시험장에 갈 때는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걷는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쌀이 퍼질 때까지 서서히 저어서 죽을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퍼졌으면 또 여기다 물을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을 써주시면 됩니다.
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 양의 한 5배 정도, 5배, 6배 정도 넣는다 생각하시고요. 서서히 저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은 너무 세게 하시지 말고요. 서서히 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죽이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농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로 농도면 되고요. 너무 되직하면은 물을 넣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을 넣으면은 다시 한번 끓여줘야 됩니다. 아니면 물을 넣고 그냥 안 끓여주면은 위에 맑은 국물이 뜨기 때문에 한번 끓여주시고요. 농도는 너무 되직하지 않게 흘러내릴 정도로 해서 담아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간은 아까 소금간이 아니라 간장으로 간을 해주신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간장으로 해서 색깔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장으로 한 다음에 살짝 한번 저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완성 접시에 담을 때도 막 붓는 친구들이 있어요. 붓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국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떠서 호담하게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장식을 할 건데 표고버섯 그 검은 부분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내줄 겁니다. 이거로 이제 풍차 돌리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리 좀 이쁜 것을 따로 빼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은 마지막에 이쁘게 장식을 해서 이 친구가 진짜 요리를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해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한 5개 정도 주어지면 이렇게 해서 미리 빼놓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장국죽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하기 쉽죠? 근데 처음 해보는 친구들은 죽 쓰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죽을 하다 보면 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손님이 양식에서도 마찬가지고 한식에서도 마찬가지고 죽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농도를 잘 못 맞추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농도 맞추는 거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완성 접시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장국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조금만 참으면 이제 학교에서 대면 수업할 때 더 재밌고 알차게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장국죽 했는데 어려웠나요?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